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학부 여러분, 10cm입니다. 숭실대학교 랜선 교양 수업 참여하게 되었어서 너무 즐겁고 좋았고요. 숭실대학교 학부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본행사는 최소한의 스텝으로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마이크 커버 교체와 소독을 통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행사의 모든 저작권은 숭실대학교와 컬처다이브에 있으며 본 방송의 녹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교시는 우리가 포용해야 할 다양성을 주제로 타일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교시가 진지하고 심도 깊은 강연이었다면 2교시는 지난 2주가 달려온 랜선 교양 수업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청춘 고민 상담 음악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20대 청춘의 고민은 인간관계, 학업, 취업, 연애까지 참 다양합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2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젠 무엇보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수 10cm와 함께 달래고 음악으로 힐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저 멀리 모기 없는 방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손에 들고 내 눈에만 담고 싶은 콘서트를 즐길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그럼 2교시에 함께할 우리 10cm는요. 2010년에 데뷔해 현재 가장 대중적인 인디밴드죠. 10cm 하면 편안하고 일상적인 가사, 그리고 매력적인 음색이 딱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포크 인디뿐만 아니라 드라마 OST까지 섭렵한 독보적인 음원 절대 강자 인디 뮤직계의 아이돌 10cm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10cm 권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개가 좀 괜찮았나요? 네,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살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거 더 약간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긴장이 더 심해졌어요. 긴장이 더 심해지셨다고요? 제가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2018년도에 한번 만났었죠. 네네. 숭실대학교와 인연이 있으신데 우리 학우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랜선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이 참 오프라인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우선 너무 아쉽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제 숭실대학교 야외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와는 다르게 야외 무대가 생겼어요. 모르셨죠? 네. 그때는 약간 이제 광장 같은 데서 네. 단위 무대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좋고 넓은 오. 곳이 생겨서 우리는 10cm를 기다리고 있다. 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곡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짧게 스포 한번 해주실까요? 숭실대학교에서 축제 공연했을 때처럼 굉장히 같이 부른 사실 이게 실제로 저랑 같이 부를 수는 없지만 전 댓글 대창도 되게 좋아해서 댓글 대창이 많이 가능한 곡들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댓글만 보셔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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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고 길게 스포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짧고 길게 스포 가능할까요? 짧고 길게 스포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이 뭘지를 계속 고민해서 고른 곡들이에요. 그러면 2년 전에 네. 좀 가장 핫했던 반응이 핫했던 곡을 기억하시나요? 제 기억에는 봄이 좋냐를 할 때 숭실대학교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멍청이들아 네, 또 특히 이런 망해라 부분이죠. 부분에서 네, 진짜 망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오늘은 그걸 댓글로 한번 네, 기대해 부탁드립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봄이 좋냐가 또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거 이제 가봐야 알죠. 네,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네, 다 듣고 싶어요. 노래 불러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들 울고 계시는데요. 보고 네. 싶어요, 유유. 귀여워, 유유유. 감사합니다. 네. 아까 타일러 씨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또 그걸 걱정하셨잖아요. 네, 저 엄청 걱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시간 댓글은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연을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뽑아주세요. 뽑는 박스가 넓어서 되게 좋네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네. 엄청 기네요. 제가 길어.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관계를 잘 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가장 친한 친구와 관계를 끊게 되고 이 생각에 회의감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친구와 연을 끊는 계기는 친구의 바람을 목격하면서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말려도 봤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모습에 점점 실망했고 결국 먼저 연락을 끊게 됐습니다. 불편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어 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잘 맞고 친했던 사이라 오래된 연인을 잃은 것처럼 허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점점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늘어나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좀 더 관대해지는 것도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10cm님은 저처럼 친구의 부도덕한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첫 번째 사연이 굉장히 무겁네요. 이 정도의 사연에 있는 내용에랑 견줄 만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우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떤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선은 좀 나쁜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친구분이시라면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댓글에서도 잘하셨어요. 연락 끊은 거. 네. 이렇게 자기에게도 너무 피해가 가는 관계는 정리하는 그렇죠. 것도 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오늘 사연이 많아서요. 네. 또 다음 사연을 바로 만나볼까요? 네, 다들 잘하셨다고 오히려 독려를 해주시네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댓글 보면서 더욱더 네. 힘을 내실 것 같으니까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익명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10년 전 국립극장 앞에서 진행되었던 공연을 본 학생입니다. 당시 킹스타라는 곡을 부르시기 전 네. 아직 험난한 세상을 알 준비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귀를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하하. 그랬던 중학생이 이제 네. 반오십이 되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험난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날 불러주셨던 킹스타의 끈적한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라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앞 순서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저렇게 아까 타일러 씨처럼 네. 정말 그렇게 정리되고 정말 멋진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조언이라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 자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거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정말 저는 아직도 사회 초년생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 혹시 무거운 마음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을 다니시다가 네. 중퇴하시고 사회에 갑자기 나오게 되셨잖아요. 네. 그때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게 저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걱정도 많고 막 고민도 많고 그랬으면 저도 어떤 해답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벼운 조언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참 철이 없었는지 좀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살라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하지만 제가 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가볍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넘겨도 된다라는 응원을 전해주셨네요. 네, 그럼 세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지금 계속 익명 사연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익명 사연이 아닌 경우에 네. 이름을 직접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지 그럼요. 같이 응원을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익명 사연이 또 나왔네요. 익명님. 네, 익명님입니다. 제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학과와 주변 친구들은 저와 진로 방향이 너무도 다른 친구들이어서 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권정열 님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오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나만의 길을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힘드실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너무 힘들었었으면 참 영양가 있는 어떤 그런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항상 되게 즐겁게 이런 도전들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대학교 때 기억나네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후배가 선배는 왜 그렇게 살아요?라고 했었어요. 후배가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약간 그 과도기 때 아, 이제 네네.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그 시점쯤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이 너무 많으시면 사실 용기를 가져라는 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게 있으신 거면 엄청 다행이잖아요. 아까 제가 교양 수업 듣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 게 고민이신 분도 많았던 것 같아서 네, 그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집중을 하시면은 잘 되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익명님, 네, 익명님 그럼 네.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익명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요. 용기 가져라 무책임하기도 하죠라고 계란말이님이 아, 말씀해 네. 주셨네요. 되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조금은 거리를 두는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약간 네. 영양가가 없을 수 있죠. 네. 또 뽑아볼까요? 네, 다음 사연. 벌써 진행까지 해주시는데요. 네, 다음 사연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다음도 익명의 사연입니다. 익명님.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인데요. 사실 전 목표란 게 꿈이란 게 없어요. 어디든 붙여줘야 가지라는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했고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꿈을, 목표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한다. 그래서 저는 꿈을 꼭 가져야 하나 싶은데 그건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합리화일 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 분이랑 다른 아예 반대 사연이 왔는데 저는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게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는 어떤 꿈을 향해서 막 달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서 막 얻고 막 그런 성취를 느끼고 그게 마치 인생의 유일한 행복인 것처럼 말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딱히 그런 큰 야망 없이 지금 현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소소한 즐거운 일들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저는 사실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무겁게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님. 오늘은 또 가볍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또 네. 결론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가볍게 조금씩 쳐내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인생이 가볍지가 않고요. 10cm를 처음 할 때쯤 그때까지만 해도 참 가볍게 고민을 잘 쳐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스킬이 있다고 하는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는 너무 즐거웠죠. 인생이 음악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벼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조언이 네.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얼굴도 이쁜데 말도 이뻐라고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말도 이쁘게 해 이런 계란말이님이 네. 약간 예쁜 말 해주시는 거 약간 담당이신 것 같아요. 기억 자꾸 보여요 제 눈에. 해주시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도움 완전 돼요라고 감사합니다. 도움을 많이 얻는 또 위로를 가사를 통해서도 또 많이 얻으시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따가 기대 많이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네. 네, 이제 다섯 번째 사연인데요. 네. 다섯 번째 사연은 네, 이것도 익명인 것 같네요. 네, 자꾸 면접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쓸모 있는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존감을 높이는 10cm 권정열만의 방법은? 제가 한때 자존감이 진짜 높아봤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네, 약간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좀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 타인에게 약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쓸모가 없어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네. 너무 그렇게 남에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 예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취업은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걸 이루게 되실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취업은 또 유통기한이 있는 고민인데 네.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가장 인간관계로 고민됐던 최근에 고민됐던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로 가장 고민했던 건 전 인간관계가 정말 좁아서 네, 이제는 거의 고민이 없을 정도의 단계에 사실 왔어요. 지금 최근으로 쳤을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순간은 지금 생중계를 같이 보고 계시는 교양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네네네. 여러분들과도 인간관계라고 친다면 네.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보지 고민, 못해서. 그것도 그렇고 고민들도 다 너무 오래 하신 고민들일 테니까 네. 막 걱정도 좀 되고, 네, 사실 좋은 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해서. 네, 음악이 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네, 완전 멋있는 선배 느낌. 네, 아까 후배한테는 왜 아니요, 그렇게 예, 사냐고 저를 학교에서 들으셨는데. 만났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다음 사연은 사연 좀 길어요. 네. 익명의 사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문직 공부에 도전했지만 잘 되지 않아 뒤늦게 취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여자는 취업할 나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어려워요. 한 번 실패를 겪고 나니 도전보단 안정을 쫓게 되고 25이란 적지 않은 나이와 실패의 경험으로 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이룬 건 없는 것 같고 열등감 속에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건지 조급함에 아무 길이나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뿐인가요? 10cm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들 때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10cm라는 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이게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고민이랑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급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조급한 마음이 들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정말 안 좋은 예인데 잘 버텼으면 좋겠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 상황에서 어떤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없고, 네, 다행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이 힘들겠지만 금방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응원해 봅니다. 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열님은 25살 때 어떤 고민을 주로 하셨나요? 25살이면 저는 군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생각이 많을 시기잖아요. 네, 생각이 많았고 생각이 많았지만 저는 그때도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음악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단순한 그냥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막 너무 막 미래가 걱정되고 사실 이랬던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저처럼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사는 인생은 너무 무모합니다. 제가 봐도 그냥 저 같은 약간 가벼운 마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거운 사연을 좀 가볍게 보는 것도 필요한 네.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벌써 7번째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익명의 사연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재작년 직장을 그만두시고 공허함과 무력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작년에 새로운 직장에 3년 계약직으로 취직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취업은 하셨지만 끝이 예정된 계약이라는 사실에 그 이유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울해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성격상 아버지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어떤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오늘 주신 사연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공감되는 사연이고 저랑 똑같은 처지이시거든요. 지금 보내주신 분이. 그 다행히 우선 아버님이 제 2의 취업에 성공하신 것은 물론 계약직이지만 우선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일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도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표현 못하는 자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막 정말 남들 다른 친구들처럼 되게 부모님이랑 막 살갑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은근히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서 똑같은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할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그라들어도 하루 만에 갑자기 바뀐다고 그거에 너무 막 부모님이 어색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오그라들게 많이 표현해 주세요. 많이 보러 가고 많이 시간 보내고 많이 놀고 같이.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저도 좀 더 해볼 테니까 네, 많이 지금 막 그 권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많이 약해지셨을 거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다시 강해질 수 있게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허함을 많이 느끼시는 세대가 우리 또 네. 어머니 아버님 세대잖아요. 네네. 그걸 또 채워드리는 또 역할도 지금 우리 20, 30대 세대들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사연들이 정말 깊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네. 두 장 뽑아주셨는데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그거 문제 해주세요. 네. 다음도 역시 익명의 사연입니다. 네. 권정열님을 엄청 정말 많이 좋아하는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학과를 전공하시다가 중퇴하시고 음악의 길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용기가 생길 수 있었나요? 주변에 반대는 없었나요? 저도 전공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싶지만 도전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도전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우선 이 대학교 중퇴라는 말이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왜냐면 저는 중퇴가 그렇다고 제 자의는 아니었거든요. 학교 생활을 워낙 못했다 보니까 이수해야 되는 거를 이수하지 못해서 제적당한 거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전 이제 음악을 할 거니까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게 중퇴라는 말이 애매해서 네. 그래서 막 그렇게 혹시 그것 때문에 너무 멋있게 보고 계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이미 음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어서 학교를 소홀히 하게 된 거는 그거는 맞는 거고요. 용기라기보다는 저는 그때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즐거워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반대하고 말렸긴 했지만 저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만약 고민이 되신다면 후회할까 봐 너무 고민이 되시면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차피 뭘 해도 다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하는 게 또 후회가 되실 것 같으면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걱정이 걱정을 많이 낳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걸 오늘 조금 노래를 들으시면서 살짝 끊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사연 이제 네. 빠르게 만나볼까요? 네, 요걸로 해주세요. 네, 익명의 사연입니다. 대학을 와서 남들과 잘 어울리는 대학생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못 마시는 술도 억지로 마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만 꾸역꾸역 나가 친구들과 함께 놀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껍데기만 있고 속은 없어진 것만 같아요. 진짜 나를 찾고 싶은데 그렇다면 친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진짜 나를 찾고 싶은데 친구가 방해가 되면 친구를 포기해야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땐 되게 활발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했던 것 같고요. 학교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좀 성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내성적으로 많이 바뀌고 좀 폐쇄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두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삶을 같이 두 번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네,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시기라면 근데 그게 막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저는 당분간은 좀 안 보고 그냥 혼자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하면 네. 그때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을 꼭 이번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네. 네, 다음으로 바로 네. 가장 지금까지 와닿았던 혹은 정말 아. 도움이 됐다 싶은 사연을 뽑아주셔야 돼요. 정말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그 이제 아버님께서 아, 네, 이제 가운데 퇴직을 있는.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제2의 또 인생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을 응원하는 굉장히 예쁜 마음을 담은 사연을 원픽으로 꼽겠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익명의 아버지께 도움이 되는 네. 효녀 효자분께 네, 이 선물을 선물 드리도록 뭔데요? 하겠습니다. 선물 뭐예요? 아, 선물 정말 큰 선물이라서 정말 큰 선물이에요? 비밀입니다. 부럽네요. 네. 아, 그리고 또 사인 CD를 또 드린다고 하네요. 네. 아까 사인을 CD에다가 사인을 네네네. 해주셨죠. 또 그 선물도 나갈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 개만 딱 CD 네, 드리는 뽑아볼까요? 이거는 이미 픽이 됐으니까 네. 얘는 아니고요. 이거 외에 세 가지를 뽑아볼 텐데 다 정말 다 너무 실제로 만났다면 정말 안아주고 싶을 만큼 너무 다 고민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의 사연이라 우선 저한테 찐팬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찐팬님하고 네. 아, 제가 이분이랑. 세 개가 이거 포함돼서 세 개라서 두 명이군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고 마지막 주인공을 네, 뽑아주시면 맞아. 어떡하지? 자존감이 낮다고 고민하신 분, 네, 면접 서류에서 떨어지신 분, 하지만 조만간 원하는 걸 다 이루실 이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 사연까지 뽑아주셨고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더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딱 세 개만, 세 개 더요? 네, 딱 세 개만 더 사연을 뽑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사연 박스에서 뽑아요. 뽑아주시면 네. 더 많은 분들이 아, 찐팬 부럽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익명이 아니에요? 네. 네. 실명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 지석훈 학우님입니다. 지석훈님.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학부를 재학 중인 지석훈입니다. 저에겐 진로와 관련하여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평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깊게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여 교수의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가 되기 위해선 대학원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하죠. 이는 저와 제 가족의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기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빨리 졸업을 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희망하니까요. 이처럼 제가 가진 꿈이 쉽게 이룰 수 없는 걸 알다 보니 저는 쉽게 체념하고 현실적이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꿈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할까요? 혹은 실패를 감내하고 꿈을 쫓아갈까요? 아직 2학년이지만 여러모로 고민이 깊어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석훈님. 네. 제가 오늘 들은 사연 중에 가장 답하기 조심스럽네요. 근데 오늘 저의 컨셉처럼 살짝 가볍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고민이라면 그 꿈은 되게 좀 많이 중요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실패가 당연히 두렵고 겁나시겠지만 좀 더 당차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럼-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나온 네. 실명이니까요. 네. 지석훈님 이름을 넣어서 네. 한번 응원의 말을 해볼까요?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석훈님,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주변에 아직도 교수라는 직업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고생스러운 길이란 걸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지석훈님 힘 많이 내셔서 꼭 나중에 교수님이 되시고 제가 그 대학교에 있는 축제 무대에 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것까지만 이제 저희가 해보고요. 네. 시간 관계상 또 뽑기만 한번 해서 네. 사연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알겠습니다. 개만 딱 뽑아주실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이제 여기 판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리 학원님인데 이혜리 학원님 화이팅만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엄청 빨리 볼게요. 네, 이혜리 학우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정말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발. 특히 네. 요즘은 더. 네, 그럼 하나 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네. 살짝. 네. 기독교학과 강석훈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익명으로 질문 주신 분들 또 실명으로 질문 주신 분들 모두 다 더 건강하시길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연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밴드 세션 준비 시간으로 인해서 잠시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